오늘 오신 모델님은 반곱슬 머리에 탈색과 염색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케라틴 시술도 한 이력이 있는 모발입니다. 오늘 사용할 펌제는 아리펌입니다. 아리펌과 시크릿펌 M 그리고 펌 부스터를 혼합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아리펌 100g과 펌 부스터 30g 즉 30%를 믹서하겠습니다. 시크릿펌 M 20g 즉 20%를 넣겠습니다. 아리펌과 펌 부스터 시크릿펌 M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믹서해 줍니다. 지금 도포하는 모발은 전에 케라틴 수술을 한번 했던 모발이고요. 지금은 아리펌 100g에 펌 부스터 30g 즉 30%를 믹서를 했고요. 거기에 시크릿펌 M 20g을 믹서를 해서 지금 케라틴 시술했던 부분에 지금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곱슬이 표가 나네요, 그죠? 네, 보시는 것처럼 곱슬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상이 적은 이 부분에는 또 다른 혼합으로 해서 펌제를 믹서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모발 같은 경우는 펌제 도포할 때 빗질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꼭 한번 빗질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펌제 도포 전에 한번 살짝 빗질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펌제가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는 빗질 하시는 걸 자제해 주시면 펌제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빗질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발의 늘어짐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펌제 도포 전에 살짝 한번 빗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포가 시작되고 나서는 빗질을 삼가해 주세요. 자, 지금은 이렇게 자라난 부분 밑에 부분으로 아리펌과 그 다음에 저 부스터 30%, 그 다음에 시크릿펌 M 20%를 혼합한 펌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위에는 나중에 한 10% 정도만 믹스해서 위쪽에는 한 10% 정도만 믹스하든지 아니면은 아리펌 하나만 바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반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자라난 데가 한 10cm 정도 되죠. 네, 10cm. 그러니까 건강한 쪽, 약간 건강한 쪽 10cm 부분에는 아리펌과 부스터 한 10% 정도만 믹스해서 발라도 괜찮을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모발 손상이 적은 뿌리 부분에는 아리펌 100g과 펌 부스터 10%를 즉 10g을 믹서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크릿펌 M 20% 즉 20g을 따르겠습니다. 아리펌 100g과 펌 부스터 10g 그리고 시크릿펌 M 20g이 충분히 잘 섞이도록 믹서해 줍니다. 모발이 자라난 뿌리 부분에 이어서 도포를 바로 하겠습니다. 두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뿌리 쪽에는 곱슬이 있습니다. 그죠? 곱슬이 있고, 상대적으로 모발 손상도 조금 덜 하고요. 그래서 부스터가 10% 정도만 들어간 것입니다. 뿌리 쪽에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탈색이 아니라 12레벨로 염색을 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스터가 10%만 들어간 것이야. 그죠? 네. 자, 그러면 저 머리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 하면은 부스터 없이 그냥 아리펌만 발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0%, 10%, 20%까지는 약간 비슷비슷하게 내려가다가 부스터가 30% 정도 믹스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폐하가 굉장히 낮게 뚝 떨어집니다.
자, 지금 약간 어두운 이 부분은 염색을 하신 겁니다. 손상이 있어갖고 염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 부스터가 10%만 믹서된 겁니다. 자, 지금 처음에 이렇게 희석된 것을 1차 도포하고 지금 2차 도포하는데요. 2차 도포는 이렇게 희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2차 도포는 지금 도포가 끝났는데 1차 도포했던 모발열이 이제 환원이 연화가 시작된다 하면은 그때 요 바란스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불이 좀 건져서 나머지 다 발라주시고요. 자, 일단 시간은 20분을 받고, 자, 지금부터 방치 시간을 봐가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온 바란스 쓸 시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랐던 것, 2차 도포했던 부분의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힘이 빠지는 게 표가 나죠? 네, 표시가 나요. 지금 도포 시간이 한 20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랐던 이 부분은 그죠? 네. 힘이 쫙쫙 빠졌죠. 안정화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차 도포하고 지금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손상이 많았던 모발은 환원 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온 밸런스를 반 정도 뿌리고 한 절반 정도 뿌리고 위에는 또 건강하니까 그죠? 네, 이렇게 그 연화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이렇게 이온 바란스를 뿌린다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모발 끝은 안정화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염색만 하셨다던 뿌리 쪽도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매끌매끌하게 잘 펴지고 있습니다. 자, 아리펌은 이렇게 그 염색만 하셨을 때는 10%, 염색했는데 손상이 조금 있다 하면 20%, 그 다음에 이제 아리펌에다가 부스터를 썼는 게 30%는 어떤 경우냐면 탈색이지만 곱슬머리일 때는 30%를 썼습니다. 근데 염색머리지만 그래도 좀 건강하다. 그런데 손상이 실제했을 때는 아리펌 단독으로만 써도 됩니다. 좀 잘 펴지죠, 그죠? 전부 다, 그죠? 네. 자, 지금 좀 잘 펴지고 있습니다. 뿌리 부분에 곱슬이 이쪽에 아까 바르기 전에 되게 심했는데 그러면 이온 바란스를 약간 이쪽으로 조금 더 하고 위를 조금 더 기다려 보죠. 3분의 2 중간 지점 되는 부분 다시 이온 밸런스를 도포를 하겠습니다. 뿌리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온 바란스가 좋은 게 어떤 게 좋냐면은 윗부분에는 연화가 덜 됐고 아랫부분에 연화가 돼가고 할 때 이때는 이렇게 발라버리면은 밑에 연화가 멈추거든요. 근데 이온 바란스는 그 진행된 것을 그냥 멈춰준다 보면 됩니다. 안정화 작업이 되게끔 안정화 작업을 해준다, 멈춰준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계속 두는 거죠. 안 뿌린 부분은 계속 연화 작업, 연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뿌렸던 부분은 그 상태에서 멈춰주는 거예요. 뿌리 방치 시간도 20분이 지나다 보니까 모발이 매끄럽게 변해져 있고요. 아까 이미 매끄럽게 변했기 때문에 이온 밸런스를 뿌려서 안정화 작업을 했던 모발 끝 부분도 깔끔하게 매끄럽게 변해 있습니다. 이 상태는 환원이나 연화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고 샴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도 이온 밸런스를 충분히 도포해서 모발 안정화 작업을 취한 다음에 바로 샴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환원 작용이 끝나고 나면 깨끗이 샴푸를 해줍니다. 깨끗이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모발 빗질을 했고 모발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옆 끝부분을 제일 먼저 발랐던 그 부분인데 그대로 쨍쨍하게 늘어나는 거 없이 쨍쨍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만든 아리폼은 전 아리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랄까 좀 원료나 이런 거 성분이 굉장히 많이 완전 180도로 변했습니다. 모든 걸 그 천연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모발 건조를 한 다음 매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특히 탈색 모발 같은 경우에는 모발을 완전히 건조시켜 주신 다음 매직 프레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발이 덜 건조된 상태에서, 즉 눅눅하게 모발이 축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직을 하게 되면 프레스 작업 도중에 모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시술 중에 2차적인 손상이 오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상이 많은 모발일수록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모발 프레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온 밸런스를 안개 분무하고요. 자, 지금 모델님의 모발은 탈색, 곱슬이기 때문에 지금 1차 저온 매직기 온도는 약 한 120도 정도 주고 있습니다. 120도에서 130도 정도가 되고요. 1차 한번 매직을 이렇게 끝부분이 이제 손상이 많으니까 끝부분을 먼저 약간 낮은 온도로 펴준 다음에 자, 볶음 매직은 뭐 폼젤을 도포하는 방법 여기에 제일 그 초점이 있는 거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 매직하는 방법은 별도의 큰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펴면은 끝이 매끄럽게 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 온도는 자, 한 155도가 나오네요. 155도로 해서 자, 155도로 해서 고온으로 뿌리 쪽부터 한번 밑에까지 한번 매직을 해주고요. 그리고 곱슬이 있는 부분은 완전한 건조보다는 이온 밸런스를 분무해서 약간 눅눅한 상태가 되게 이렇게 해서 매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즉 수분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열로 이렇게 펴는 것보다는 수분을 이용해서 모발을 약간 릴렉스하게 해준 다음에 매직을 하는 겁니다. 자, 확실히 표현하죠. 자, 지금은 2차 고온 매직기를 써서 1차 120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고온 매직기를 써서 155도로 한 번 더 매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직 작업이 거의 끝나고 중화를 하겠습니다. 중화제에 플렉스 1번을 믹스하겠습니다. 자, 중화제에다가 플렉스를 뿌리는 거는 그냥 생화라 하시면 됩니다. 미용 생화라. 플렉스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건 뭐 지금에 와서 설명을 할 필요 없으니까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넣으면은
좋다. 모발에 그 결합을 그 붙여주는 것이 플렉스죠. 자, 중화제 시간은 브롬산을 쓸 경우에는 10분, 그 다음에 과수를 쓸 경우에는 7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중화 방치 시간이 끝나고 샴푸를 하러 가겠습니다. 중화가 끝나고 나면 가볍게 샴푸를 해줍니다. 샴푸만 하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모델하시는 원장님께서 모발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좋아하십니다. 샴푸가 끝난 모발에 아웃파스와 오일 에센스를 믹서에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상이 많은 모발, 매직한 모발에는 아웃파스랑 오일 에센스 믹서에서 발라주시는 거를 필수 코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발 이를 만지면 좀 매끄럽네요. 네. 샴푸가 끝난 모발에 아웃파스랑 오일 에센스를 믹서해서 골고루 발라줬고요. 드라이로 건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일 에센스를 전체에 한 번 더 발라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끝부분 쪽도 조금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머리가 그 에센스를 초부에 발라서 촉촉해져도 나중에 마르면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다 날아간 대신 머리 이제 무게감이 딱 살아있는 거라. 그래서 오일 에센스를 꼭 쓰시라는 게 그 뜻이에요. 저는 오일 에센스 항상 오일 에센스는 그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오일 에센스 가격이나 아웃바스 가격을 묶어서 그 요금안에 포함시키거나 왜냐면 일단 관리를 해야 되니까 손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안 사겠다면 요금을 처음부터 아예 이 사람은 오일 에센스 아웃바스를 안 살 것 같다면 요금을 그 안에 녹여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머리 살려주는데 하죠. 네, 근데 그 비싸게 요금 준 거는 그 사람은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바른 거하고 바른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위쪽에 한번 볼까요? 잘 펴졌죠? 네. 아까 탑 부분이 제일 심했었는데 네. 자, 지금 두피 쪽에는 잘 펴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2차 도포를 했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도포한 시간은 약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죠? 네. 네, 30분 정도 됐고요. 중간에 이온 바란스를 써서 안정화 작업을 했지만 네, 그 자라난 부분은 깔끔하게 잘 펴졌습니다. 볼륨감도 어느 정도 살짝 살아있고 네. 네, 뿌리도 잘 잡혀졌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복구 매직을 하면서 반드시 꼭 기억할 것은 모발이 손상이 심할수록 시술자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고객의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것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약간 볼륨감도 뿌리 쪽에. 그렇죠. 예. 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가 탈색이라서 그렇지 아니, 탈색 머리가 아니고 약간 자라난 데하고 살짝 톤이 안 맞아서 그렇지 톤이 맞으면 아주 완벽. 그러니까요. 쫙 연결 그대로 다 됐잖아요. 연결 다 되고. 뿌리 쪽엔 또 드라이기 롤 브러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길인데도 뿌리 쪽에 이쪽에 보면 싹 잘 펴졌어요. 약을 밑에 손상 부분 바르고 그 다음 뿌리 바르네요. 네. 그렇죠. 틀리네요. 알칼리 펌제하고 틀리지.
보통 일반 뿌리 먼저 하는 이제 손상모발 복구 매직 이거는 손상모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를 발라야 위에 강한 거를 발라야 이 강한 게 밑에를 타고 내려가도 괜찮은 게 이미 먼저 펌제가 발라졌기 때문에 위에 게 넘어가도 괜찮은 거지. 근데 알칼리 펌제는 경계를 먼저 바르고 밑으로 바르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부분에 과여나 그렇지. 이런 게 많이 예.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손상 부분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건강 모발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지. 반대로 하는 거지, 그죠, 도포를.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대로 하게 되면 과연화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